안녕하세요. 하우스컬처의 김모기 소장입니다. 핫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올해 2022년 때에도 밝았고 올해 경기 사정도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주택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올해 주택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실제 현업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며 올해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마 이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코로나라는 세계적 그 팬데믹에 의해서 주택 경기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가장 좋았고 아무래도 이 정치 경제 쪽에서의 흐름이 그대로 주택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일단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냈고 금리도 인하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고 그게 부동산으로 투자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갖고 팬데믹에 의해서 자기 공간에 대한 것들 더 중요시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걸 팔고 땅을 사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작년 한 해는 핫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설계사무실 같은 경우도 수주량도 많이 늘었고 이제 문의건도 많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6개월 뒤에 저희 같은 이제 시공사 쪽으로 문의들이 많이 왔고 저희도 작년 한 해 너무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작년 초반을 계산했을 때는 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유는 물류에서 일단 문제가 있었고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쪽의 자재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류도 원활하지 않았고 물류가 오지도 않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예를 들면은 철근 같은 경우가 뭐 톤당 뭐 한 6, 70만 원 하던 게 최대 작년 6월까지는 150만 원대까지도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6월 이후로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완화되면서 철근 가격은 이제 많이 안정화가 그래도 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원 위치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해가 되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이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작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중국발이 문제가 됐어요. 상반기는 경기 부양한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기가 좋아서 인상이 된 거고 하반기 때는 중국이 호주하고의 이 석탄 문제로 인해서 전기 발전을 못하고 그러한 영향들이 결국에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물건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인상폭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철유라든지 알루미늄, 도장, 도료 하다못해 실리콘 가격이 뭐 1,000원 하던 게 2,000원 하고 박스당 뭐 8만 원 하는 게 16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이 됐고 올해는 이제 어떠한 인상폭들이 있냐라고 전망할 때 현 시점에서의 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돈을 대출하신 분들의 위기도 오고 주식도 폭락하고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그런 흐름들의 장단점을 본다고 하면 저희 짧은 지식으로 일단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신규 들어가는 자재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해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물류가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재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앞전 작년의 금액이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른 대로 올라가다가 기름값이 정세적으로 유가 안정이 되면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이 자재나 여러 가지 경들에서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은 작년 대비했을 때 뭐 지역마다 아니면 그 회사 영업 방식마다 좀 다르겠지만 거의 뭐 요즘 평당이란 말은 잘 안 쓰지만 평당으로 했을 때 거의 50, 100만 원 정도가 지금 상승한 상태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자재들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재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 자체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화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보는 전망으로는. 그러면 점점 집을 짓기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현상인 거고 정말 이제는 돈이 내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 집을 짓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출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대출을 미리 받았다던가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상승했을 때 파셨던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뭐 올해 상반기 뭐 좀 저기 하신 분은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그 전에 갖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대출의 규제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집 짓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건축비 상승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남들이 이렇게 안 지을 때 오히려 짓는 게 더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들이 다 안 져. 근데 공급량들은 좀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부담이 되지만 내가 여유가 되던가 대출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이는 젊지만 한 20년 가까이 이 현업에서 둘러봤을 때 올라간 기도 있고 내려간 기도 있고 계속 그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를 가만 돌아봐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집들을 잘 안 지으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고 경기가 안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대부분 그때서 이제 좋은 인재들과 자재를 가지고서 물류가 넘쳐날 때 그때를 잘 파고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흔히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자이신 분들이 그런 성향들을 좀 많이 비치긴 하시는데 어쩌면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올해 또 전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최근에 이제 자문 같은 거를 제가 받게 됐는데 거기에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아 지금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어차피 이제 뭐 법이라는 것은 뭐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또 계도 기간이라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200제곱미터 미만은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지금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분들이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건도 있고 중대재해법이 또 바뀌기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실제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신 분이 60평 미만의 집을 짓게 되면은 솔직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세금을 내고 법인세 내고 뭐 이런저런 하면은 솔직히 타산이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 대책이 뭐냐면 중간 소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 면허라는 게 조만간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장담은 못하지만 몇 년 안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있고요. 한국에도 그 중간을 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 주택 면허에 관련된 세금을 종합건설 면허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해서 나라에서도 투명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니네 직영으로 하지 말고 안전도 그렇고 세금도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는 정책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시장이 지금도 많이 품질과 안전과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투명해지고 하겠지만 반대로 또 어떤 단점이 있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인재의 부족인 거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은 소규모 주택시장으로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또 이것들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예요. 필드에 있다 보면 그전에는 한국 분들이 자꾸 이제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시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는데 요즘 중국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실제 한국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이제 뭐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 근로자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이 일이 힘들고 3D 업종이다 보니까 서로들 안 하세요.